네, 안녕하세요. 네, 이브일의 알릴레오 30회, 네,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네, R을 이용해서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네, 보통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R로 어떻게 하는지 부분을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단은 가설 검정 쪽으로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 검정 부분, 예를 들어서 그 one sample t-테스트, 그다음에 two sample t-테스트, paired t-테스트, 그다음에 ANOVA,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이런 부분들이 다 가설 검정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가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어서 네, 그 부분도 짧게 네, 소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R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R에 대한 실습 부분보다는 통계적인 이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 부분 중에서 또 원로 실습할 부분이 있다면 네, 그때그때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통계 이론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언급하면요. 통계는 분석자나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되는 전체 집합 이런 부분들을 통계에서는 이제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population 하면 기본적으로 번역이 인구잖아요, 인구. 그래서 이 모집단이 이제 population이라고 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면, 이 나라가 생기면서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정자라고 하죠. 근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한테 이 나라를 운영할 때 이제 필요했던 거가 있죠.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려면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이 나라가 운영이 되고, 또 회사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예, 돈이 있어야지, 어떤 먹고, 네,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인구가 얼마큼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인구로부터 세금을 얼마큼 걷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1년 예산 같은 것들을 미리 예, 예상할 수 있겠죠. 예, 두 번째는, 네, 군인이죠, 군인. 또 이제 군대가 되겠죠. 나라를 운영하려면 네, 적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 군인,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야지만이 그 한 나라에 군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전부터도 이제 인구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 인구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금이나 이 군인 문제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모집단에 대한 이름을 population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모집단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모집단으로부터 자료, 데이터 이 부분을 구해야죠. 그래서 이 모집단은 기본적으로 알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아는 방법은 이 모집단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하나는 이 모집단에 있는 데이터를 네, 다 조사하는 겁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모집단의 일부, 그 일부를 뭐라고 하냐면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 영어로는 샘플이라고 그러고. 네, 샘플이란 단어는 참 익숙한 단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이 현재 모르고 있는데 이 모집단을 알기 위해서 이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방법. 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수조사라고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총조사 이런 표현도 하고요. 또는 센서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네, 이런 표현 하고요.
네, 이런 표본을 뽑아서 하는 거를 이제 표본 조사라고 하죠. 네. 그럼 전수조사의 장점은, 네,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 정확하겠죠. 네, 저희가 알고 싶은 다 조사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가 있고요. 이제 단점으로 본다면, 네, 돈이죠, 돈. 네,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전수조사나 총조사나 센서스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네,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빠르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데, 네, 의사결정이 만약에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데, 이걸 조사하고 뭐 하는 데만 해도 한 6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네, 이런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괴조사라고 해서, 예를 들면 형광등 같은 거가 있는데, 형광등의 수명을 조사하고 싶은데, 수명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A라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형광등 부분을 다 실험해부터 한다면 이제 팔 게 없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파괴조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네, 이런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단점이 워낙 무시하기 어려운,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모집단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네, 전수제 총조사 센서스라고 하는 거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겠죠. 인구주택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15년도 했고요. 네, 지금 2020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통계청에서 주관해서 우리나라의 인구와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인구주택 총조사하는데 좀 돈이 한 몇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크게 돈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을 뽑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표본이 이 모집단과 상당히 비슷하도록 뽑냐 이제 이게 이제 또 표본에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표본의 이제 대표성 부분입니다. 과연 이 표본이 이 모집단을 대표하는가? 네, 대표한다라는 거는 과연 이 표본이 모집단과 상당히 비슷하게 뽑혔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슷하지 않다 한다면 이 표본을 통해서 분석하고 그 표본에 근거해서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추론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표본이 잘못 뽑혔다면 정말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본을 어떻게 하면 잘 뽑을까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게 표본론이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표본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전문가로 뭐 제가 뭐 이 부분을 다 아는 건 아닌데요. 네, 뭐 김재관 교수님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네, 카이스트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오하이오인가요? 네, 그쪽에서 통계학과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하고요. 한 학기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그다음에 한 학기는 미국에 있는 또 오하이오 그쪽에서 아마 강의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호 교수님이라고 해서 수원대학교의 통계학과 교수님인데요. 현재는 수원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제가 아는 선에서 이 표본의 대가들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혹시 표본을 뽑을 일이 있으면 김재광 교수님이나 박진호 교수님 또는 통계청의 표본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본 두 개가 있고요. 네, 이제 표본 조사의 장점은 전수조사, 총조사 센서스의 단점이 됐던 거가 되겠죠. 장점이 된다면 전수조사에 비해서는 돈이 적게 들겠고요. 시간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게 들고 인력도 이렇게 되겠죠. 단점은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네, 그렇지만 이제 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가 된다 한다면, 네, 이 정확성 부분도 상당히 개선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전수주나 청수자 센서스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이 자료를 수집하면 되겠죠. 이 자료가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표본을 통해서도 예, 데이터, 네, 뭐 자료 같은 말이죠.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모아진다면 이 데이터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런 걸 분석하는 거가 바로 EDA가 되겠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이 EDA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표본 조사를 한다 한다면, 네, 여기서 이제 EDA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거는 표본이 되겠죠. 여기 부분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이 표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분석한 거는 이 표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표본을 알고 싶어서 이 데이터 분석을 한 거라기보다는 이 모집단을 알고 싶은데 돈과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표본을 뽑은 거고요. 그래서 이 표본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 모집단을 알고 싶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 영어로는 inference라고 합니다. 일부를 가지고 미루어 전체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정. 또 하나는 가설 검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론의 두 개의 날개를 하나는 추정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가설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저는 특히 이 가설 검정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앞으로 나갈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언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 가설 검정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분포라든가 가설, 그다음에 유의 수준, 유의 확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에 하나하나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